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 있는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말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회담 제의를 하자 성사 가능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미국도 주목합니다. 뉴욕타임즈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을 던져버리라는 지적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시정연설을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 해석한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을 돕는 미국 기독교재단에 대해 경제제재 예외를 적용시켰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가족 주식을 매각하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 주식을 매각하는 뉴스는 미국에서도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거부한 구류된 이민자를 민주당 도시에 방출한다는 안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 러시아 수사 보고서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봅니다. 오늘은 세금 보고 마감일입니다. USA 투데이가 사설에서 대통령이 세금 보고를 공개하지 않는 여러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마피아 돈으로 부를 축적했고 탈세를 했기 때문 등도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치명적인 결점을 지지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용납합니다. 골드만삭스는 확실하진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고 취임식 날 재선 출마 등록을 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많은 정치 기금을 모았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11년 만에 메이저리그 챔피언십 획득은 경이로움을 넘어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은 4월 15일, 한국은 이제 새벽이니까 4월 16일입니다. 그래서 UPI, 미국식으로 시간을 계산을 하죠. 이제 오늘의 소사,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전에 한 30년 전쯤에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라디오 방송국, 코리안 아메리칸 라디오 방송국이 처음 생겼을 때는 항상 그날 첫날 방송에서 오늘의 소사 이런 것 했잖아요. 여전히 그 UPI라든가 AP통신이 오늘의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월 15일에 UPI의 히스토리로 저는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1865년도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한 날이 바로 4월 15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하나는 한국, 하나는 미국입니다. 1817년, 1917년도 아니고요. 1817년도에 미국에서는 커네디컷의 하트포드라는 그 보험 투자회사 있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하트포드에서 처음으로 청각 장애 학생을 위한 공립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몇 년 전입니까? 200년 되나요? 1800, 1900, 2000. 모르겠어요. 계산은 여러분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PI가 지적하는 On This Day, 오늘의 기록할 만한 역사에서 2014년 4월 15일 한국에서는 세월호 사람들이 그대로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본 그 세월호에서 약 300명이 숨졌고 많은 사람들이 학생이었다 하는 소사를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말에 세월호 이런 일 등등으로 역시 정치 기반이 마련됐었던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주말에 전혀 뉴스를 접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 그런 얘기 어제였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였어요. 그리고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작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경제 제재 해제는 있을 수도 있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벌써 일어났군요. 알려지기를 뒤에 알려진 것이고 이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나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형식을 택했느냐면 1년 1월 1일에 신년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번에 그 조선노동당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국회 그 회의가 열리고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시정연설이라고 이름을 짓더군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한 답을 이 김정은 위원장이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기본利益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돼 있으며 적대 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利益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이 남조선 당국의 속도 조절을 노골적으로 강박하고 있으며 북남 합의 리행을 저들의 대조선 제재 압박 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 이 말을 한 뒤에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 마련이듯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로고라될수록 그에 화합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제3차 조미 순회회담을 또다시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의 근본 방도인 적대시 정책 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 바와 같이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조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 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쓰여져야 나는 주저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에 여러 번의 트윗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여맨 킴이 우리 관계가 좋다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excellent, 그냥 좋다 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그 본인도 회담하기를 원하고 soon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시정연설까지 들은 뒤에 발표한 내용을 오늘 그 뉴욕타임스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뭐 오지랖 넓게 뭐 중재자, 촉진자 역할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officious라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또 다른 정상회담을 원한다. 제목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는 이 제목 이외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미국과 북한과의 또 다른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뭐 미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그 하노이 회담이 그렇게 결렬됐기 때문에 더 뭐 중재를 뭐 특별히 할 만한 게 있을까? 또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한 것처럼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편지를 주고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편지에서는 모든 비밀을 다 담지는 못하겠죠. 아니면 괜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잠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공개할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기꺼이 3차 정상회담을 김정은 위원장과 하고 싶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 서두르면은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라고 얘기를 한 점을 강조를 합니다. 싱가포르 회담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그 같은 말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도 압박하고 있잖아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 여러 가지 사업 해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개성공단 사업 등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뭐 오지랖 넓게 뭐 중재자 역할 이런 것 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아주 긍정적인 부분만을 어제 강조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서 그 시정연설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은 비핵화로 가는 그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확고하게 나아가겠다 하는 그 의지를 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연설이 오늘 아침에 제가 프린트를 해서 부분만 읽어드렸습니다만은 11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글자 크기가 11로 해서요.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시정연설에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비핵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그 11페이지 분량의 시정연설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지조차 않았다라고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자체도 조건은 있지만 미국이 태도를 변하면이라는 기꺼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한 것에 비춰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는데 또 다른 역할을 할 여지는 있는 것 같다라는 전문가의 말을 지적을 하고요. 그렇게 될 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베네핏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베네핏은 4월 15일 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죠. 그런데도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았다는 것. 전문가들은 군사 퍼레이드를 하되 얼마나 신무기라든가 위협할 수 있는 위협을 받도록 의도를 한 그런 퍼레이드를 할까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예 퍼레이드조차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네핏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미국 크리스천 그룹에 유엔이 경제 제재를 예외로 뒀다. 이제 이 크리스천 그룹이 북한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NK 코리아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뭐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를 많이 했고 이분은 워낙에 서핑을 하다가 북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어떤 도움을 주는 것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서핑 뭐 이런 책도 쓴 사람인데 그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Love North Korea Ministries LNKM이라는 이 조직이 원래 알고 봤더니 4월 4일에 유엔에서 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최선희가 하노이 회담에서 얘기했었던 5개 가운데 우리가 2개 인도주의적인 차원과 뭐 2개를 예외로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1718에 의해서 이 재단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풀어줬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 재단의 지도자가
게이브 그 세고닌이라는 분인데 서핑을 하다가 뭐든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뭔가 누군가가 안 가본 곳에 가서 해보고 싶잖아요. 북한에 가서 내가 서핑을 해보고 싶다 하다가 서핑하고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서퍼들을 초대를 해서 북한 사람들과 같이 원산에서 서핑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기구를 북한 사람들이 계속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북한에 주고 그런 일을 하다가 북한에 이제 그 깨끗한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우물 같은 것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재단이요. 기독교 재단 그 LNKM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뭐 우물과 관련된 뭐 강철이라든가 뭐 다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금속 여러 가지 기구 뭐 등등을 대부분이 이제 북한에 있는 두 군데 회사에서 북한으로 중국에 있는 그런 회사에서 북한으로 들여가고 또 일부 간단한 로프라든가 와이어 그밖에 아주 작은 기구들 잡동사니들은 이제 그 나선에서 로컬 마켓에서 살 수 있도록 유엔이 제재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월 4일이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풀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우물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도 이 LNKM에서 뭐 석탄과 관련해서 그것도 다 깨끗한 물과 연관이 되니까요. 또 어떤 랜턴 또 가장 중요한 북한의 약 같은 것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을 2008년부터 해왔는데 이 뭐 제재 예외를 받았으니까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과 서핑을 하면서 언젠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북한 사람들에게 당신 그 얘기 들어봤는가? 미국과 중국이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고 문을 열고 국교를 수립하고 할 때 핑퐁으로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서핑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들어오고 원산에 뭐 외국의 물이 외국 사람들의 분위기가 묻어지고 말고 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독교 재단에 대한 유엔 제재는 풀어진 것이 공개적으로 우리 푼다 하고 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북한 뉴스를 팔로우하는 매체에서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북한과 미국과의 3차 협상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북한이 마감 시한을 정한 12월 달 그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는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가지 문서 같은 것을 보면은 그 문서에서 한 말을 대체로 지키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는 3차 회담을 미국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하노이 회담 때보다 더 많이 북한을 만족시켜야지 된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쉽게 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시간이 트럼프 쪽에 더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수 쪽에서는요. 시간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많아 보입니다. 어차피 경제 제재 수많이 겪어왔고 수없이 많이.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의 경제 제재라고 하지만 유엔을 누가 움직입니까?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하는 것 러시아와 중국 빼면 미국인데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제재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미국이 풀어주면 풀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와 다 맞물려 가면서 시간은 김정은 편이다. 결론은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 정도 전해드리면서요. 잠시 뒤에 미국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들이 주말에서 지금까지 오늘 월요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고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에서
대통령이 지금 뭐 구류된 그 이민자들을 민주당 도시에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뭐 뉴욕이 될 수도 있고 로스앤젤레스, 시카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곳에 풀어봐야지 안다. 그래야지 그 민주당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그 지적이 있었고, 그렇지 않는다, 또 가짜 뉴스네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그 생츄어리 시티에 이민자들을 함부로 추방한다던가 이런 것을 못하도록 막는 도시에 보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는 아직 가려진 바가 없고 아마 그렇게 하기가 기본적으로는 힘들 테고요. 그 기본적인 일들을 이민세관 그 단속국이 해야지 되는데 돈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다 구류소에서 버스에 타게 해서 생츄어리 시티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다 덤핑을 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민 그 세관 단속국의 당시의 책임자도 그건 안 된다 해서 이제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못했고 법적인 소송 당하는 것과 함께 그 사람들이 중간에 어디 버스 타고 가다가 아프기라도 하고 하면은 또 그게 어떤 라이어빌리티 소송도 이어지고 해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선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 그걸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이랍니다. 목요일이죠. 18일이면은 목요일 아침에 연방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에 4페이지 분량으로 요약을 했었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수사한 특별검사의 보고서를 의회와 대중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한답니다. 물론 민주당은 뭐 가리는 것 없이 다 공개해라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리고 관련 뭐 소환장도 발부를 했지만 가릴 것 가린 채 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던가 아니면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법무장관이 얘기한 뭐 4가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개를 한다는 건데 그것이 공개될 때 좀 산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생츄어리 시티의 구류자들을 풀어버린다 하고 대통령이 되지 않을 일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플랜이라기보다 계획이라기보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정말로 뭐 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뭐 여러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그래서 그쪽으로 뉴스가 쏠리는 것을 이쪽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나라에서 법 절차가 있는데 난민이 됐건 불법 체류자가 됐건 미국 땅에 와서 뭐 난민 신청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두고 했었을 때 그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어떤 도시에 이민에 대해서 그 관대한 도시에 풀어버린다 하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있을 테고 어린이들이야 미국이 그래도 인권의 나라인데 4살짜리, 5살짜리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그렇게 있다고 하면은 뭐 이 어린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아프면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뭔가를 해줘야지 되면 돈도 더 들고 그 돈까지 다 들어야지 되는데 그 돈을 누가 줍니까? 법의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해라 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멀러 그 보고서 때문에 그렇다. 대통령은 그 보고서 나는 관심 없다, 읽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의 이제 그 자문들은 열심히 지금 읽고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는 뭐 시기를 보면은 대통령 마음에 그런 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짐작은 되지만 그런 이 구류자들을 생츄어리 시티 같은 데다가 그냥 방출해 버리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 다른 그 도시에서 오히려 뭐 필라델피아, 뉴욕 아직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얘기 안 했던데요. 수많은 뭐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이런 데서 웰컴 우리는 너무 고맙다. 그 사람들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아니까 그러는 겁니다. 일단 받고 나면 돈도 들고 할 텐데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웰컴이다. 우리가 시리아 난민을 환영했듯이 로힝야족을 미얀마에서 학대받는 소수인종을 환영했듯이 웰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도움되는 거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특별검사의 보고서에 가 있다는 것이고 특별검사의 보고서를 4페이지로 요약한 지금 연방 법무장관의 그 요약본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그 하원 의장은 굉장히 그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법무장관은 공정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대통령도 법무장관이 다 알아서 할 거다. 그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번 그 연방 그 신임 법무장관은 예스맨 이상이네. 다 대통령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거 법무장관이 알아서 할 거야. 뭐 법무장관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무튼 목요일에는 뭐 탑뉴스가 이미 정해졌고요.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로. 그런데 그게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이미 다 트럼프 대통령을 법무장관이 무죄다. 모든 것에서 무죄다. 형사적으로 이제 그 기소할 만한 그런 그 증거가 없다라고 법무장관이 해석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그 vindicate라는 단어를 쓰고 있대요. 사석에서는 완전히 뭐 오명을 벗었다. 무죄다라는 뭐 exonerate라기보다는 그 vindicate라는 내가 완전히 그 오명을 벗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고 나서 지금 몇 주일이 흘렀는데 특별검사의 보고서가 이제 와서 나온들 글쎄요 큰 영향을 미칠까 뭐 그런 그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이 방출하겠다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미국은 지금 사람들을 더 이상 그 받을 만한 룸이 없다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변화죠. 미국이 이제 2035년만 되면 완전히 18세 미만보다는 65세 이상이 훨씬 많아지는데 그러면 65세 이상에 계속 뭔가를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데 일할 인구는 부족한 겁니다. 한국처럼 출산율이 낮으니까. 그런데 그 출산율은 이민자에게서 그 보충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이민자 그 자신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세금을 내야지만 또 노령화된 미국 사람들을 보호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 문제는 사실은 그 지금 공화당의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이 정도로 무조건 이민자를 어떤 그 이방인 아니면 괴물, 강간범, 범죄자 이렇게 취급하기는 어렵겠다. 미국의 백인들이 아이를 한 서너 명씩 낳지 않는 한 그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지난주에 미처 전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이게 일이 더 확대가 되네요. 미국에서 연방 하원에서 이번에 여러 명의 그 젊은 초선 의원들이 당선됐는데 민주당에서 특히 여성 의원들이 많잖아요. 인종도 다양하고 특히 그 가운데서 그 미네소타의 일한 오마르라는 최연소죠. 20몇 살이요. 28, 9인가요? 그 의원이 당선이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본인이 스카프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겉모습도 그 어려 보이고 어트랙티브하고 합니다. 이런 것도 정치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인정을 하고요. 이 의원이 그동안에 발언을 했었던 것 가운데가 뭐 미국이 너무나 이스라엘에 매달려 간다. 또 미국에서 미국 정치인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제대로 된 말을 하면은 완전히 배척당한다. 기타 등등의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CAIR라는 약자로 CAIR Council on American Islamic Relations 이 제목이 그 단체 이름이 대강 말해주고 있죠. American Islamic Relations라는 이런 단체에서 연설을 하면서 9.11 사건 때 some people did something. 어떤 사람들이 뭔 일을 저질렀다. 그 세 군데의 폭발에 관해서. And 그것이 all of us are starting to lose access to our civil liabilities. 그 some people이 something을 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우리가 이때 우리는 뭐 그 아메리칸 이슬람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민권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공화당에서 그 뒤에 말은 빼고요. Some people did something. 요 말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9.11 사건은 그 사건은 뭐 사우디 출생의 몇몇 사람들 저지르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수사 보고서인데 그로 인해서 모든 그 이슬람교 신자들 미국에 살고 있는 뭐 아랍계 등등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그쪽 커뮤니티에서 한 것을 뒷말은 빼고 앞말만 드러내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9.12 사건 탁 무너지고 뭐하고 하는 사이사이에 이 의원의 말을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나 공화당 측에서는 그냥 something, some people did something 정도로 9.11 사건을 하찮게 본다. 일함 오마르라는 뭐 최초의 정말 미국에서 스카프 쓰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의원이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 9.12 사건과 이것을 트위터로 이렇게 해서 비디오까지 대통령이 올리고 하니까 이 의원에 대한 위협이 너무나 강해져서요. 그래서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특별히 그 보호를 신변 안전 의회 경찰에 이 의원에 대한 신변 안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으로서는 이러한 그 오마르 의원이라든가 다른 몇몇 젊은 초선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중도에서부터 왼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다루기도 힘들고 참 난처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의 그 안전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대통령이 너무 심각하다. 더 중요한 일에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특별한 그 종교나 인종을 사악하게 몰고 가는 비디오 클립을 올려서야 되겠는가. 현 그 하원 의원 정치인에 대해서 특히 9.11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렇게 말할 그 윤리적인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뉴욕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제리 네들러 의원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9.11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것으로 돈을 벌지 않았는가. 뭐 건축을 재건해서 돈 벌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뽑기또머니인데 다시 이 얘기를 하고 있군요. 9.11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뭐 건물이 그쪽에 있었으니까 본인의 건물이 전혀 다치지 않았는데도 건물이 다쳤다고 신청을 해서 불과 받은 돈이 몇십만 달러 안 돼요. 그런 돈을 착복을 한 게 아니냐. 그 돈은 스몰 비즈니스의 재건에는 큰 돈이 됐을 돈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9.11 사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거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너무나 그 대통령 기반에서 인기가 있어서 돈도 많이 모으고 또 재선될 가능성도 있다.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골드만삭스의 표현에 따르면 아무튼 뭐 재선될 가능성이 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오늘까지 세금 보고 하시던가 아니면 연기 신청하셔야지 되는데요. USA Today가 오늘 관련 사설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를 공개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만 특별 케이스가 돼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공개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대통령이 왜 세금 보고를 공개하지 않는가 하면서 USA Today는 대통령은 지금 감사 중이고 너무 복잡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가짜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1924년의 법이요. 해석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르게 하고 있는데 USA Today는 뭐 꼭 그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그런 매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1924년도의 의회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세금 보고를 공개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4월 23일까지 해라라고 원래 4월 10일까지 하라고 했었죠. 다시 하고 있는데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그 대통령에 아주 그 충성을 하고 있는 스티브 무누신 그 재무장관과
국세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USA Today는 대통령이 세금 보고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크게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거부라고 refuse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이론이 있지만 첫 번째는 미국 은행에서 트럼프 대통령 사업할 때 돈을 융자해주지 않을 때, 왜냐하면 자랑스럽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지 4번이나 파산을 해서 돈 안 갚고 많은 이득을 취했죠. 개인 파산한 것도 아니고 회사가 파산해서. 그래서 미국 은행에선 돈을 안 꿔줬을 때 이 사람이 도이체뱅크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러시아의 이제 검은 돈과 또 미국의 마피아 보스, 다른 나라의 마피아 보스 돈 같은 것을 그 밖에도 많은 정말 노토리어스한 피규어들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자신의 사업,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 등등에 관해서 이득이 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드러날까봐. 네 번째가 어쩌면 가장 제대로 된 설명일지도 모른다. 확실한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서 USA Today 사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도 연관을 맺어야지 되고, 또 세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루프홀 같은 구멍 같은 것들이 다른 업계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사실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 스케일이 크잖아요. 이게 $1,000만, $2,000만 짜리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럴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빨리 세금 보고해라 하는 것이고, 돈 모으는 데는 이제 대통령이 아주 능력이 좋으니까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취임 선서를 하는 날 바로 재선 캠페인 한다고 등록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4천만 모았고요. 올해 2019년도에 1사분기에 $3천만 모았답니다. 민주당 누구보다도 많이 모은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 한 20명 정도 지금 되는데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가장 많이 모았죠. 100만, 1000만, $1,820만, 트럼프 대통령 $4천만, 카멜라 해리스 $1,200만. 그 정도로 아무튼 모았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돈 모은 것도 돈 모은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이유에서 2020년 재선될 가능성에서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경제. 세금 보고하는 것 보니까 보통 분들이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한 1, 2천 불 받았는데 올해는 1,000불 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혜택에 별로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아주 부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또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 호텔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셨겠죠. 그분들 딱 보면 혜택 받았죠.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경제가 괜찮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가 민주당이 후보가 너무 많다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50% 아래인데도, 물론 라스무센처럼 대통령이 원하는 지지율을 내어주는 데서는 한 53% 정도 됩니다. 54, 55까지도 올라갔던가요? 그래서 지지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날 누가 나와서 얼마나 누구에게 찍느냐가 관건이긴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금호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이제 판다. 금호의 박스 패밀리, 박삼구 패밀리의 30몇 %인가요? 33.5%인가요? 그런 것을 판다하는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한국의 재벌에 대한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시아나 항공이 2018년도에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에 팔 수는 없게 돼 있으니까 SK나 한화, 애경, CJ 정도, 이 정도를 미국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타이거 우즈의 그 모자를 벗었을 때 이제 머리칼이 듬성듬성 빠져 있는 거 보셨어요?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던 거죠. 43세에 11년 만에 우승을 한 타이거 우즈는 21살 때인가요? 그때와는 많이 달랐고 그때는 아버지 안고 얼싸얼싸 했는데 사실은 감동도 어제처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딸, 아들, 엄마 감정을 안 드러내기로 유명한 타이거 우즈가 그야말로 이모션을 확 드러내서 그래서 이제 어제의 경기가 뭐 잭 니콜라우스보다 어떨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것보다도 그냥 경이로움을 넘어서 인간의 마음 거기서 공감한 것 같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